산불 피해에 대한 비대위와 한전 측의 보상 협의가 또 결렬됐습니다. 한전 측은 지난 협상 때보다 보상 비율을 조금 높였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업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어촌 민박과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고성 속초 산불이 난 지 8달이 지났습니다. 얼마 전 경찰 수사 결과도 발표됐는데요. 산불 피해 보상을 놓고 고성 피해 비대위와 한전 측 관계자들이 오늘 7차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산불 피해의 보상률을 결정하는 제7차 특별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고성군 추천위원 1명을 빼고 5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보상 비율을 놓고 양측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셔가지고 좀 다음번 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한편 한전 측은 보상률을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량 인상한 60%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8차 협상회의는 오는 16일로 잡혔습니다. 고성 산불 피해 비대위는 한전의 보상률 인상 제안을 지난주보다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진전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을 한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는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일부 고성 비대위 참석자는 한전의 제안은 주민들의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협상이 소상공인과 산림 등 다른 분야의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60% 가지고 어떻게 성금 받은 거하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변이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한전은 이에 대해 강원도와 고성군, 한전 등으로 구성된 특심위의 합리적인 판단 결과를 따라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6일로 다음 회의가 잡혔지만 양측의 의견 차이가 어느 정도 좁혀질 수 있을지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망상지구의 개발 사업자가 선정된 가운데 부평지구는 지정 면적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은 망상지구, 3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지난해 1지구 개발 사업자가 확정됐고 최근 2, 3지구도 동부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코리아 아트 뮤지엄 컴플렉스인 망상 2지구에는 5천억여 원이 투입돼 미디어 아트 미술관과 호텔 등이 조성되고 망상 3지구에는 6,500억여 원의 사업비로 글로벌 리조트 컴플렉스를 조성합니다. 망상 1지구는 지난해부터 동해 ECT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 개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3개 지구로 분할을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에 개발 사업자 지정 하나는 됐고 두 개는 2, 3지구는 개발 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죠. 동해안을 중심으로 동부가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부평지구는 지정 면적이 51만여 제곱미터에서 최근 또다시 14만여 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당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었지만 담봉동과 대구동 일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해제됐습니다. 이 예타가 안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좀 해제를 하는 동시에 보상 차원에서 수건 사업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옥계지구는 강원도가 직접 개발에 나서 56%의 부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첨단 소재 융복합 산업지구로 조성 중입니다.
국비 사업인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서 경량금속 소재 부품 생태계 조성 사업을 산업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동해안권 경제 자유구역은 최초 8.25제곱킬로미터에서 지금은 4.7제곱킬로미터로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 만큼 지구별로 사업 내실화를 기하는 게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대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키스텟에 열린 협약식을 통해 강원도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행정 지원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실증 프로젝트 발굴을, 강원대는 실증 연구 수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국토부의 수소시범도시 사업과 산업부의 수소융복합 실증단지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선정 결과는 이달에 모두 발표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민박과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을 펼칩니다. 점검 시기는 내년 2월 중순까지로 우선 이달 말까지 겨울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연소 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민박 등 농촌 관광시설부터 점검이 이뤄지며 안전시설 설치 적합성과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위생관리 상태에 대해 점검합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일어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수능을 마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 도내에선 강원 외고와 민족사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교육기관마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반고가 더 늘어나는 셈이어서 강원 교육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개교한 공립형 사립학교인 강원외고. 강원외고는 일반고 전환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구가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 교육청에 신청했다가 불허됐던 일반고 전환이 현실화되면 자연계 학생 모집도 가능해집니다. 선생님들의 노하우도 있고 학습 프로그램적인 면에서도 나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 교육청은 다른 방안들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돼 양구고와 양구여고 지원자가 줄어든다면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구 지역 세 학교 모두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강원 외고를 폐교시킨 뒤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과 공립 일반고로 전환해 남녀공학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특성화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특성화고 전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차원의 전환 TF팀을 구성해서 강원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가려고 합니다. 민사고는 일반고 전환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반고 전환은 폐교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 모집에서 강원 모집으로 범위가 좁아지면 학생 모집조차 힘들어질 거라며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더 필요가 없는 존재일 거고, 특히 행성구는 말할 나위도 없고, 더 근본적인 거는 일반고 수준의 교육 경비를 가지고 민서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는 그 자체가 불가능이기 때문에 5년 뒤 강원 학생 수가 10,000명이 줄어들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일반고 전환 발표로 교육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목포와 강릉에 이어 원주에서도 시장과 시의원, 간부, 국무원들이 무료로 독감 접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무실이나 회의실에서 주사를 맞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이 독감 예방접종을 한 것은 11월 초. 보건소장과 소속 간호사가 집무실에 직접 찾아와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시청 회의실에서 부시장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도 독감 접종을 받았습니다. 시의원들도 서너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의회 모임방에 모여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독감 접종이 수년 동안 무료로 이어져 왔고 보건소가 아닌 집무실이나 이 같은 회의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올해 조류독감 대응요원에 속한 공무원 160여 명 등이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시장과 간부 공무원, 시의원들을 기타로 분류해 접종을 한 것입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관례적으로 해왔으며 조류독감 같은 현장 방문이 많아 보호를 위해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오라 가라 그런 적도 없었고 조류독감에 이런 데서도 현장 방문 많이 하시니까 또 그런 노출이 또 돼 있잖아요, 감염에. 보건소가 구매한 백신 비용은 1인당 8,000원 정도. 하지만 일반 병의원에서 맞으려면 한 번에 3, 4만 원을 내야 합니다. 무료도 모자라 의료법까지 어겨가며 독감 접종을 한 지자체가 잇따르면서 특혜 논란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부의 제2차 정비 기본 계획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계획을 세워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9월 속초와 원주의 건축물 등 전국 14개 건축물이 선도 사업으로 지정돼 정부 주도로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387개의 공사 중단 건축물 가운데 강원도에 63개가 분포하고 제1차 정비 계획에서는 도내 16곳을 포함해 98개 건축물의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2020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이 실시됩니다. 각 시군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사업별로 만 60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활동 역량 등을 평가해 참여자를 선발하며 겨울철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도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은 개폐 회식이 열렸던 올림픽 플라자 1층에 마련되며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 기념관을 새해 첫날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에 쉬고 관람료를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모두 10억 원을 들여 강릉 아레나의 올림픽 기념관인 올림픽 뮤지엄을 내년 하반기에 개관하기로 하고 최근 업체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0학년도 자율학교 11곳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는 강릉 유천초등학교 등 4개 학교가 5년간 신규 지정됐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선 정보공고 등 2곳이 신규 지정되고 3곳이 지정 연장됐습니다. 또 영월 한국소방마이스터고가 신규 지정됐고 공립형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횡성 현천고가 지정 연장됐습니다. 삼척시와 교류 협력 도시인 일본 구로베시가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구로베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3명의 방문단은 오늘 삼척시를 방문해 태풍 피해 지역을 살펴보고 성금 50만 엔을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구로베시 대표단은 삼척시에 위문 의사를 전하고 싶다면서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습니다.